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수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건치 김영성이고요. 예, 저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옷이 똑같은 걸 봐서는 이어지는 녹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는 진짜 2,000명에 대한 배치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 정부에서 지난 3월 20일 아마 공이 나왔고, 예, 그래서 이 배치 계획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어쨌든 서울에 있는 의대는 증원이 없고, 경기도 인천에만 361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방에 1,639명.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배치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제 뭐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는 지방의 어떤 의대 증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다도 서울에 와서 개업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냐고도 하겠지만 그 지역의 출신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 이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배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정부가 프레이밍을 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에 배정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경인 지역에는 뭐 한 360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 배정을 했다. 이걸 이제 주되게 강조를 하면서 주요 보수 언론들도 실제로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증원을 하는 거다라고 말은 했으나 문제는 이제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사실은 이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얼마나 이 공부를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 그 대학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의 위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임상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임상교수들의 연구실이 결국은 메인 중심 교육병원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의과대학이 그 중심 교육병원 옆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수들이 있는 곳에 옆에 교수 연구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실습 수업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또 강의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또 기초교실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이제 환원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대학의 소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이 곳의 성격은 주요 교육병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이라고 해서 40명 정원인데 80명을 더 추가 배치를 받은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울산대 의대는 어디 있습니까? 울산에 있지 않나요? 울산대 의대는 저기 잠실에 있습니다. 예, 아산병원 옆에 있죠. 거기 대학원까지 다 거기 있습니다. 보통 대학원까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거기 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울산 그 아산병원에서 트레이닝하는 이제 전임의까지도 거기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다 해서 학위가 나올 수 있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과 뭐 3학년부터 잠실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의예과 1년만 제가 알기로 울산에서 하고 그거는 이제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돼 있으니까 의과대학은 서울에 있습니다. 30 몇 년 동안 서울에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울산대 의대는 서울에 있는 의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번에 이제 배치된 또 경인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배치된 성균관대 의대는 성균관대 의대 캠퍼스가 이공계 캠퍼스가 수원에 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균관대 의대는 어디 있느냐? 성균관대 의대는 삼성서울병원 옆에 있죠. 자, 그 어딘가요? 거기가 그 강남에 대치동은 아니고 아무튼 그 거기에 있습니다. 일원동에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2,000병상짜리 병원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임상 교원들이 다 교수인데 그분들의 연구실이 있는 곳이 거기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는 서울에 그러면은 삼성 서울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북 삼성병원도 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도 상급 종합병원이에요. 서울 안에 상급 종합병원을 2개나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의과대학이 성균관대 의대입니다. 근데 성균관대 의대가 무슨 경인 지역에 있는 의대입니까? 성균관대 의대는 완전히 서울에 있는 의대죠.
울산대의대, 성균관대의대는 서울에 있는 의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요번에 보면 이제 충북 지역에 있는 걸로 해서 배정을 많이 받은 건국대학교를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는 이제 충주 캠퍼스에 의대가 있거든요. 의대가 아니라 충주 캠퍼스에 배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건국대학교도 똑같아요. 의과대학은 서울의 건대병원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충주 캠퍼스의 그 정원 TO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충주에 있지 않고 충주에 건대병원이 있긴 한데 이제 이 주된 중심 교육병원은 서울에 있는 건대병원이고 그 충주 건대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병원을 거의 망하는 수준이라서 임금 체불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충주 건대병원은 전공의가 한 명이라는 병원입니다. 전공의가 한 명이라는 병원은 뭐 2차 병원으로서 가정의학과 뭐 이런 경우 한 명 정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병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애초에 병원을 이제 아예 그냥 그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붕괴시킨 거거든요. 건국대학교 재단이. 그런데 이제 버젓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날 그대로 성명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국공립대에 몇 명을 배정했는지 그리고 사립대 얼마를 배정했는지를 일단 봤는데 국공립대에 800명 정도를 배정했고요. 사립대에 1200명을 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공립대는 당연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병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800명은 당연히 진짜 지방에 그거는 그 귀속된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사립대 1200명 배정 중에 780명 정도가 실제로는 다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이야기는 완전 거짓인 말이라는 거죠. 정부가 마치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많이 배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전체 2000 중에 국공립대 800을 제외한 사립대 중에서는 거의 67% 정도를 다 수도권에 배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의 그 주장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주요 언론의 기자님들께서 정정 보도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그 당일날 성명서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별로 보도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의대 증원 계획은 수도권 의대 증원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거의 뭐 절반 수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향후 2026년까지 수도권에 6,600병상의 대형 병원 병상이 추가 공급되게 지금 허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의과대학들입니다. 다 뭐 청라의 아산병원이라든지 뭐 위례 송파의 위례 쪽에 건립하는 천병상의 이제 길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원 대상에 이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증원을 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누구였고 이런 증원안을 실제로 대통령에게 계속 입력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이 배치 계획을 보면 저는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병원 자본이다. 결론은 뒤에 있는 실질적인 이 추동 세력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지역 의료나 뭐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따옴표 필수 의료 때문은 아니고 대형 병원들이 사실은 이 증원안을 가장 강하게 플랜을 짜서 대통령의 머리에다가 심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지난 영상 방금 찍은 영상 4월 1일 날 대통령 담화에서 상당 부분 양이 2,000명 증원에 대한 어떤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든요. 물론 그 영상에서 증원 내용만 있지 사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도 2,000명 증원하는 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 보기에 그랬는데 실제로는 결국은 수도권 이게 사실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들 때문에 필수 의료뿐만이 아니라 지역 차별 때문에 어떤 지방의 의사들이 적어지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의료기관에 대한 그 의사 공급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배치 결과를 봐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나머지 사실 뭐 국공립 800 이런 것들은 이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뭐 그냥 하나의 뭐 변명이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원래 다음 질문은 그래도 지역 인재 인형 전형 이런 거 하면은 지역 출신 의사들이 많아지니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끼워 맞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인재 전형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일 뿐이지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6년까지는 고등학교만 그곳에서 나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지금 전국형 자사고들이 있잖아요. 전국형 자사고로 가 있으면 유명한 상상고가 이제 전주에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전북 전남 티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남대나 부산대는 90%를 지금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 출신을 안 뽑았더니 전부 재수 삼수하면서 그냥 서울로 다 반수하면서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 가겠다고 서울 출신들은 이제 집에서 다니고 싶어 하니까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출신을 많이 뽑고 있어요, 이미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요. 이걸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60% 이상을 강제 조항으로 한다는 건데 이미 90%를 하고 있는 전남대랑 부산대가 있고 80% 이상을 하고 있는 경상대가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 먼 곳에서부터 퍼센티지 올라가거든요. 90에서 시작해서 진주에 80, 그러다가 이제 충남대 정도 오면은 이제 뭐 40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 2,000명 증원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의료 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의료 시장화에 도움을 주려는 그런 계획이라는 게 배치 결과를 보면 알게 된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난 4월 1일 날 담화 발표하고 바로 4월 4일 날 전공의협의회와 윤 대통령이 만났고요. 지금 파업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제 오늘 봤을 때는 4월 10일이 좀 총선인데 그 사이에 어떤 뭐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향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내일부터 이제 지금 저희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끝났다고 거의 보면 되거든요. 지금 그쵸, 이제 표를 이미 찍기 시작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실제로는 선거 국면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냥 저희 이제 바둑으로 치면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그 계산하는 단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난 거고요. 총선 이후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결론이 날 텐데 그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제 심판 여론 때문에 선거에서 많이 크게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많이 빠질 거잖아요.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 여당에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의대 정원 문제 빨리 해결하고 가고 싶어 할 거니까 그러면은 아주 뭔가 그 급격한 변화로 이제 정원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아예 백지화까지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혹은 이제 정부 여당이 이번에 만약 그렇게까지 크게 총선에서 지지 않았다. 총선에서 질 거는 지금 뻔한데 크게 지지 않았다. 아주 크게 지지 않았다. 지금 정도 수준 의석보다 조금 더 많아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걸 좀 더 뻗당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전망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여당이 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담화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뭐 노동자들을 뭐 때려잡고 이런 거 이제 아주 자랑하는 사람이고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유일하게 받을 압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병원 자본의 압력이죠. 그리고 다른 자본들의 압력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지금 병상 가동률이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지고 병상이 폐쇄되면서 거의 아마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적되는 적자가 지금 이제 계속 누적이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버틸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자본의 강력한 아마 압력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병원 자본 플러스로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 지금 공급이 그만큼 소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뉴스 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수술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혈액원에 원래 피가 항상 부족했어요, 저희가. 근데 피가 넘쳐가지고 지금 그게 유통기간 지나서 지금 폐기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병원 주변에 부대 사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되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 꼭 갔어야 되는데 이제 뭐 경증 환자들이나 2차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지역으로 이제 분산이 됐잖아요. 이것도 대형 병원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수익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데리고 있던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이탈하는 거죠. 과거에 코로나 시기 저희가 맨날 잘 이야기하는 건데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담 병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환자들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거기 왔던 정형외과 환자, 뭐 내과 환자들이 이제 한 2, 3년 동안 코로나 전담 병원 했으니까 다른 병원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되는데 2, 3년이 걸리고 그래서 엄청난 적자가 지금 누적이 되니까 회복기 지원금을 계속 줘야 된다고 공공병원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하지 공공병원으로 간 않았습니까? 환자가 다시 이제 빅5 같은 병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공공병원도 그런데 빅5가 이제 다시 만약에 외래를 더 확대하고 수술실을 더 열고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하더라도 지금 이제 몇 개월이 더 지나가 버리면 이미 이탈해서 다른 병원을 이제 동네 2차 병원급이나 아니면 준종합병원으로 옮겨간 환자들이 돌아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금방 다시. 왜냐하면 또 다녀보면 또 이제 다르고. 그래 가까운 데서 뭐 이렇게 다니면서 고혈압, 당뇨 관리하고 뭐 천식 관리하고 류마티스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이지만 대형 병원 입장에서는 제 말씀은 이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단적으로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뭐 2조 뭐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제 올해 이제 이게 거의 뭐 한 1조 원 정도 깎여서 그러면 1조 5천억 정도를 했다. 근데 이제 올해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이제 2조 5천억은 이제 과거에 아주 가장 흥했을 때의 기억이고 윤석열이 2,000명 증원을 하면서 전공의들 나가면서 결국 본인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어떤 황금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병원 자본이 제가 봤을 때는 자각하고 있을 거라서 총선이 지나자마자 총선까지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나마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다음에 이걸 용인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고 실제로 병원 자본 때문에 그 2000년에 의약분업 때도 그 뭐 시험 그 못 볼 정도로 8개월 동안 수업 거부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결국 이후에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는 2월에 의사 국가시험 보게 해주고 그리고 2020년에도 저희 알다시피 의사 국가시험 다 안 봤잖아요. 그런데 그 결국 다시 다 보게 해줬지 않습니까? 실습 시험.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의사 집단이 엄청나게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줬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사 집단이 힘이 센 게 아니라 병원의 요구예요. 병원이 지금 한 년 차가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인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만약 4월 말까지를 넘어가게 되면 땜빵으로 교육연한을 맺혀줘도 안 되게 되면 이게 못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어쩔 수가 없이 병원 자본의 강력한 압력에 윤석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 자본은 이 정권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등 완전 돌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왜냐면 한국의 병원 자본은 그냥 외국같이 그냥 중소병원들이 있거나 공공병원들이 아니고 재벌이죠. 재벌 병원이잖아요. 삼성생명 공익자산과 아산재단이 지금 메인인데 얘네가 다 이제 이 정권하고 등 돌리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는 거죠. 좀 파업이 길어져서 병원에 못 가는 환자들 때문이 아니고 결국 병원 자본에 의해서 이 파업이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지난 말씀하셨지만 이런 빅5나 이런 병원의 손실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매달 1,800억을 1,800 플러스 알파를 1,882억 플러스 알파죠. 보전해 주기로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서 또 국민의 피 같은 사회보험 기금이 거기에 또 쓰이는 거니까요. 여러모로 우리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조금 이건 다른 질문인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 환자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인터뷰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33개월 된 아이가 이제 사고로 심정지가 와서 살려놨는데 병원에 못 가고 이제 죽었다. 이제 그 문제도 이제 부각이 된 적이 있는데 예, 33개월. 실제로 그 어떤 지금 뭐 의료 상황이 좀 위기 상황에 많이 가까워진 건가요? 국민들의 불안감과 실제로 어떤 상황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전문의들이 그런 주요 대학병원에서 뭐 중증 환자들이라든가 응급 환자들 진료를 하고 있어서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뭐 파헤치고 있지도 않겠지만 요즘 분위기에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항암 치료라든가 수술적 치료가 지금 뒤로 미뤄지고 있고 그게 이제 누적이 지금 많이 돼서 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뭐 이식 환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 한계치는 이미 이제 거의 목전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 전문의들이 이제 교수들이 사실은 이전에 안 하던 당직이나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업무 로딩이 엄청 걸려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계에 지금 많이 봉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입장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힘들다는 것도 힘들다는 거지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아까 병원 자본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한년차가 아예 안 들어와? 한년차가 이제 아예 없어져? 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년차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민년차가 없기 때문에 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만약에 피부 성형 뭐 제가 하는 재활의학과 이런 데는 들어오겠죠. 민년차 없어도 다 들어오죠. 하지만 내외 산소로 저희 불리는 과들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힘들어질 게 뻔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힘든 과인데 9년 차이로 다 해야 되니까. 민년차 선생님이 없어. 안 들어오죠. 이런 문제를 이 교수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의사 커뮤니티에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안으로 바이탈과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고 이거를 뭔가 진행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그냥 방치하고 숫자를 늘려서 10년 뒤에는 이 문제들이 낙수이사로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생각으로 이거를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니까 막상 이 교수님들의 이제 어떤 그 머릿속에는 극단적인 상황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이제 우리 과는 이제 망하는 건가? 이제 끝인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마 강한 드라이브를 계속 지금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로 보여요. 뭐 여러모로 이제 불안감은 좀 고조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그 내용 준비하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을 좀 할까? 근데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의 상황 어떤 공공의료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뭐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요 말씀을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사실 이제 현상학적으로는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해서 생긴 일로 보이지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한국의 의료 공급이 민간에 이렇게 다 맡겨져 있고 수익성 중심으로 맡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저임금 전공의 중심으로 사실 이런 중증 환자나 응급진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간 공급에다가 대놓고는 수가를 많이 줘도 지금까지 여기서 단물 빨았는데 이걸 뭐 크게 바꾸겠습니까? 그 수익을 그만큼 가져가면서 계속 뭐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건물을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검사 장비를 더 바꾸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진짜 지금 저희 국민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동감하실 텐데 전문의 중심 병원을 가려고 해도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면 안 돼요. 결론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손해가 날 수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882억 원 지금 국민건강보험으로 매달 대형병원 손실분 메꿔주고 있는데 실제로 1,882억 원이면은 이국정 교수께서 그 아주대병원의 권역별 외상센터 운영비랑 다 해가지고 뭐 80억에서 100억 정도거든요. 1년에. 근데 제가 최근에 봐도 제 환자들 보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수술하신 분들 경과도 좋고 그리고 거기서 그 경기 남부권에서는 외상이 생겨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이 행위별 수가제 현재 행위 발생하면은 주는 수가로는 운영이 안 되죠. 그냥 80억, 100억, 뭐 150억 이렇게 주고 그로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1,882억 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달 그런 외상센터를 뭐 10곳 이상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예산으로. 그런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공공의료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의료기관이 하는 공적 서비스 기관까지 저는 포함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는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담화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영국은 우리보다 뭐 진짜 뭐 수십 만 배 더 많고 뭐 일본도 우리보다 의사 많다. 왜냐? 그 의사들이 다 가서 그런 본인이 배운 전문 과목에서 그 병원에 취직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흉부외과 트레이닝 끝난 사람을 교수로 채용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계속 전임의 수준에서 저임금으로 쓰는 데까지지 그 다음에 정식 임용을 해서 교수 임용 채용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도 저번에 보니까 알고 있던데 국공립대 의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어떻게 정부가 움직여가지고 그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거 그것도 공공의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의료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해결하려면 주치의제도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개업해 있는데 주치의제도 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공 클리닉을 늘리는 수밖에 없고 지방으로 가서 인구 소멸 지역은 보건지소를 늘리는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아니라 상주의사를 결국 고용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리려면 공공의료, 공적의료 프로그램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 세금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한 달에 지금 1,800억을 1,882억 플러스 알파를 지금 그 병원 자본들의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뭐 몇 달치만 가지고도 이거 응급의료 체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뚜렷한 정책과 올바른 정책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이번 의료 대란, 의정 대립을 보면서 그 우리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해법 두 줄로 아주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잊지 않는 말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해법보다는 이 상황이 어쨌든 지금 이제는 자중질환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 윤 정부의 자중질환.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자충수가 결국은 자중질환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뭐 이제 병원 자본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이제 의사 증언안을 끄집어냈지만 결국은 병원 자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은 서로 반목해야 되는 이런 슬픈 현실? 같이 이제 코드가 맞아서 진행을 했으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뭐 이런 이제 그림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를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본색이 그리고 또 이렇게 다 드러났잖아요, 배치 계획에서. 그래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어쨌든 가짜 의료 개혁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만 한 말씀 드리면 그 공공의료 로 지금 주장해야 되는 게 이게 죽서서 개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증원 규모를 축소할 수 있거나 백지화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윤석열 정부가. 근데 그러면 백지화하거나 축소했을 때 백지화는 아니라 축소했을 때 그러면 어디만 남겨놓느냐?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아산병원 2개는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날리는 수가 있어도 그 2개는 남겨줄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 거기 교원도 많고 뭐 별도 투자 안 해도 잘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완전 황당한 지금 시나리오가 가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 이야기를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국공립만 남길 가능성은 없죠. 최근에 그 뉴스를 보시면 충북대 의대 이야기가 자꾸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49명 정원인데 200명 어떻게 교육하냐고 하면서 보수 언론들이 그 부분을 대단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데도 40명 정원인데 그 이야기를 왜 안 꺼내냐는 거죠. 아산병원도 40명 정원이고 삼성 서울병원도 성균관대도 40명 정원이고 40명 정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유독 충북대만 가지고 자꾸 그러는 걸 보면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네, 결국 의료 대란은 지금 현재 자중질환에서 막무가내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향후 향배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지켜보면서 또 다음 방송에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